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9월 8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국방 논평국 하나 골랐습니다. 아마 저는 보진 않았는데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북한이 엊그제 핵 무장을 한 잠수함,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것에 진수식을 했다라는 보도가 났어요. 오늘 오후에 집중적으로 났어요. 해외 언론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외국 언론을 바탕으로 특히 북한 관련 정보는 정말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체제 경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우월함에 대해서 자신이 확실하다면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들은 접근성을 좀 열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웹사이트 같은 그런 거죠. 저도 요번에 정보를 찾으려고 몇 개 접근을 해보니까 다 차단이 돼 있더라고요. 뭐 미리 예상을 했던 거지만 또 실제 느끼니까 좀 달랐습니다. 실제 느낌, 좀 새삼스러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외국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고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본 거는 아마 스푸트니크를 살펴봤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아주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있잖아요. 물러설 곳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이 러시아 언론하고 몽골 언론을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났더니 쭉 뜨더라고요. 자, 새로운 잠수함 그림 속에 있는 진수식을 거행했다. 그러고 보니 로이터에서 떴고 프랑스 국영방송에서도 떴어요. 자, 이게 로이터 기사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이게 서해안이에요. 죄송합니다.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인데 여기 로이터에서 상당히 기사를 구체적으로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사실관계 내용은 이 로이터에 기반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잠수함은 841호인데 밑에 진수시라고 나와 있죠. 자, 밑에 뭐 잘 설명이 잘 돼 있네요. 날짜는 2023년 9월 6일, 오늘이 8일이니까 이틀 전에 했어요. 이틀 전에 하고 오늘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에서 이걸 공개한 거예요. 그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이제 서방 언론에서 이제 뭐 서방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언론에서 난 거죠. 제가 여러 이제 기사 내용을 추정컨대 이틀이나 지금 차이가 있는데 적시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보니까 김정은이 여기서 한 이틀간 머문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진수식을 하고 9월 7일까지 머물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9월 7일 날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9월 8일 날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건옥 영웅함이라 우리말로 하면 뭐 유관순함, 뭐 홍범도함, 뭐 권율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김건옥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북한의 영웅으로 칭해질 만큼 그에 대해서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을 했고요. 김정은이 참석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볼게요. 이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이냐. 여기 보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죠. 제가 봐서는 또 새로운 정부 들어섰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산한 창호함의 배치 3 정도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지금 봐서는. 이거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고 북한이 약 20대 정도, 20척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로미오 클래스 구소련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디젤 전기 추진이죠. 뭐 디젤 잠수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로미오 클래스를 중국에서도 가져가서 중국에서 국산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73년에서 75년에 걸쳐서 이 네 척의 로미오 클래스를 직수입합니다. 중국에서. 우리도 처음에 219급 잠수함 처음에 도입할 때 우리는 북한보다 D죠. 초기 함은 뭐 몇 척인지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만은 독일에서 직수입했고 그 다음은 우리가 조립했죠. 조립을 한참 하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설계도 하고 생산까지 하는 단계에 지금 이르러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핵 추진까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죠. 북한도 비슷해요.
직수입했고 나머지는 조립했어요. 그래서 한 95년까지 생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60년대에 소련에서 사용했던 잠수함이니까 성능이란 부분은 뭐 최신 잠수함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모델로 해서 함교 뒤에 툭 길어진 부분이 있죠. 이렇게 저기를 아마 지금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략 잠수함들 보면은 미사일 튜브 발사관을 저렇게 놓죠. 우리는 몸통에다 주로 넣는데 서방권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 뒤를 연장을 해서 저기다가 발사관을 넣은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잘 보이네요. 발사관 있는 부분이 발사관이 10개 정도로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되고 두 가지 크기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이 그림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도 이 그림을 보고 판단했을 텐데 일단 그대로 믿고 가겠습니다. 4개, 큰 거 4개, 작은 거 6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북한이 스스로 지칭한 이거예요.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에요. 자, 뒤에서부터 할게요. 잠수함이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핵공격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저기 핵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잠수함 디젤 잠수함이지만 저기 수직 발사관에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큰 거, 작은 거, 합이 10개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일 앞에 있는 표현이 뭡니까? 북한에서 전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택티컬이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전략이면 영어로 스트래티직이죠. 그래서 전술이라고 강조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사안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략 잠수함이라는 것은 뭐 공격이라는 면에서는 저 해석으로는 여기서 미국을 겨냥하는 게 전략 잠수함이에요. 멀리 가는 거거든요. 멀리. 10,000km 이상 날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술이라고 썼다는 것은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이 들어간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북한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상 발사용 탄도탄들 다양한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순항 미사일 기술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1,500에서 2,000km 날아가는 거. 그거를 그냥 여기 넣었다. 그러면 간편하다. 지금 화성 18호 같은 거는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고 고체 연료로 계시고 이제 완성이 되긴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잠수함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개조가 가해져야 돼요. 그래서 시급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술로 간다. 기존에 지상 발사용으로 있던 것을 조금만 개량해서 넣어도 되니까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 전략은 포기했느냐? 절대 아니죠. 그거는 계속 가고 지금의 필요에 따라서 이걸 만들었다. 즉 이것은 미국에 대한 전쟁 억제력이나 보복용 무기가 아니다. 이거는 남한, 일본 요 해역에 있는 거기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포함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전력이다. 요게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략은 안 하느냐? 그건 장기 과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북한도.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북한의 핵 전력을 오늘 이제 계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전성절 7월 27일 북한은 이제 휴전한 날 전성절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날 이겼다라고 이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화성포 18호예요. 이게 고체 연료 기반 ICBM이라고 봐지는 거죠. 미 전역을 타격 사거리에 들어있고 15,00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력의 가장 큰 부분이죠. 또한 이것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모순되게도 남한의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요구가 미국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남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래서 남한 정부의 핵무장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이라는 카드를 열어놓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쓰려고 그걸 한 번 더 이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화성포 18호 저기는 원래대로라면은 소형 탄두가 뭐 10개 뭐 10개 남짓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한 10개 지역을 타격할 수 있게 돼 있는. 자, 이건 아무래도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이 있을 거로 봐지고 러시아의 최신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막을 수 없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또한 전성질에서 보여줬던 게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 요거를 배치된 것으로 봐지거든요. 요거를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배치까지 한 것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지금 북한. 저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아직 이 정도까지 진전을 못 이뤘죠. 그 외에 서방권을 말할 것도 없고. 요거는 그래서 독보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타격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괌이 3,500km, 오키나와 1,400km 같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 공개한 것은 좀 더 가까운 대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 정도 급이다. 괌이나 오키나와 그 정도까지는 타격할 수 있는 용도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같은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더 큰 데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거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접촉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미일이 군사적 연대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 여기 연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거기서 할 수 있는 바에 대한 본인들의 좌표 설정이라고 할까? 네. 이런 거의 역할도 한다고 봐요. 요번에 잠수함 진수식 한 거는. 네. 자, 그 외에 뭐 순항 미사일도 이거는 이제 몇 달 전에 거지만 최근에도 또 발사해서 이번에 그때는 이제 800m 상공에서 기폭했고 이번에는 뭐 200m 이하에서 기폭을 한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탄도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핵탄두가. 그거는 뭐 토마호크, 미국의 토마호크도 그렇고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도 그렇고 중국의 순항 미사일도 그렇고 우리의 순항 미사일도 그렇습니다. 다 앞에 뭐 탄두 중량이 500kg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핵탄두 넉넉하게 하나 넣고도 남지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보이는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잠수함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탄도탄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도 당연히 핵탄도 들어갑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앞에 핵폭탄을 장착한 무인 수중 공격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수중 드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드론이라는 표현이 딱 맞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 운항 의뢰인 셈인데 그게 드론이죠. 수중 드론. 이것도 이제 전성지에서 공개를 했어요. 이것도 한 작년 정도에 이야기 나온 거예요. 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억제력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한미일이 연합해서, 물론 서로의 생각은 달라요. 미국은 그 한미일의 연합 세력을 중국을 향해서 쓰고 싶고, 우리 남한 정부는 그것을 북한을 통제하는 데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한미일 연합 세력이 자기를 겨냥한다고 짐작을 하고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응하는 무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잠수함에다 넣음으로 인해서 약간 한 단계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은 한 층을 더 만들었다. 그들의 안위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자, 이건 연합뉴스에서 나온 사진인데, 뭐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이제 연합뉴스가 뭐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나오는 게 오른쪽에 쭉 앞에 빨간색 페인트 색깔이 칠해진 요 덩치들, 요 친구들이 지금 그것으로 보이거든요. 핵탄두 이런 게 이제 아까 순항 미사일 앞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극초음속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탄두의 소형화 이런 거는 진작에 성공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ICBM의 화성 18호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 직경이 뭐 한
2m 가까이 되니까 추정컨대. 단지 하나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개별적으로 유도해서 목표물로 가게 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데, 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 진보를 봤을 때 러시아 기술이 들어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요. 러시아는 러시아의 필요에 의해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하고 미국과의 관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군사 협력이라는 면에서 줄 때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뭐 이러죠. 그런 거에 북한 러시아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성 18호 정도의 기술을 줘서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북한에 부여했다 하면은 실행 가능한 다른 기술도 부가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군사 무기에 있어서는. 왜 실제적인 억제력을 줘야 되는 거니까. 러시아 사람들 스타일을 봤을 때는. 자, 그럼 로이터 기사에 나오는 서방 전문가라고 해봤자 38 롤스, 이 사람들의 판단은 전 지구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희한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땅에서 발생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색깔이 명확치 않은, 의도가 명확치 않은 미국의 기관의 전문가의 말을 들어서 그걸로 우리의 운명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잦아요. 여기도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기존 육상 핵전력의 큰 보탬이 안 될 것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평가절하의 분위기가 들어있는 거죠. 또 거꾸로 말을 애매하게 했어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기존의 육상 핵전력은 상당하다.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 덧붙여진 건 아니다. 즉 전체적으로 커진 건 아니다. 우리한테 미국한테 더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니다. 기존 것 이상으로. 그렇지만 기존 것이 절대 작은 부담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말에.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잠수함, 이 로미오급이 기본이 되는 잠수함이죠. 느리고 소음이 많아서 전시의 생존력이 떨어져. 이거 말 맞죠?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걸 그대로 실어 나르지 않을까 싶어요. 느리고 소음이 많아서 전시 생존력이 떨어져. 당연합니다. 바로 죽을 거예요. 우리 이제 남쪽이나 미국 거 이야기 할 것도 없지요. 우리의 탐지 자산에 바로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에 오류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그 말도 맞아요. 전시라고 말할 때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그게 깔려 있거든요. 북한이 남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제 공격을 한다. 그걸 이용해서 바다로 끌고 나와서 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핵추진 전략 잠수함을 가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선제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우리 절대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를 지키는 용이잖아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북한은 북한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야기가 설명이 돼요. 최소 50%는 빠진 거예요, 여기서. 자, 우리가 미국이 또는 한미일의 연합군이 북한을 공격한다. 그러면 북한의 주요 무기, 핵무장 시설은 사전에 노출이 다 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들이 집중적인 타격을 먼저 받을 거예요. 물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겠지만 북한이 그래도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바닷속에. 북한 영해 안에 오목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잠수함의 목적은. 왜 소리 내면서 시끄럽게 밖에 나가서 상대방이 먹잇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북한이 공격할 때 이야기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움직이죠. 이거는 마지막 버팀목이에요, 북한에. 그래, 너희가 육상 전력을 다 요절 낸다고 치자. 그래도 우리의 근해 속에는 잠수함에서 최소한 10발 정도는 너희들한테 날려줄 수 있는 핵무장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월남전도 그렇고 또 이라크 전쟁, 또 아프가니스탄, 또 리비아 그런 데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미국은 상당히 중소국가의 정권 하나 무너뜨리는 거는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한다, 남한이 먼저 공격을 한다, 아니면 한미일이 어떤 정치적 여건에서 국제 역학관계에서 북한을 공격한다 했을 때 38 롤스 전문가의 말과는 다르게 해상에 있는 잠수함은 그것이 비록 디젤 잠수함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며칠 만에 한 번씩 물 위에 올라와야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추가에 한 칼이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조용히 있으면 되거든요, 물속에서. 그리고 한 층만 만들 거 아니잖아요. 추가로 더 개조를 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모두 타격해서 다 걷어내더라도 바닷속에 있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어렵겠죠. 그렇다고 뭐 나 잡아 잡수시오 하고 털털거리면서 물속을 돌아다닐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죠? 그 복잡한 해안선 어디선가 숨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큰 억제력의 전가죠,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생존성을 올릴 수 있는 거고, 분명히 화성 18호로 대표되는 ICBM에 이어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대응을. 즉, 뭐 괌, 오키나와, 남한,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는 핵무장 공격을 할 수 있다. 뭐 기존에 지상에 있는 것도 한꺼번에 다 캐내기는 어렵겠죠, 사실은. 자, 그래서 38 로스 전문가의 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고, 또 이제 여기 보면 로이터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을 해서 김정은이 연설 내용을 잠깐 옮겨놨어요. 뭐 말을 이거밖에 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앞뒤 맥락을 다 알 수 없어서 상당히 아쉽지만 일단 인용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북해군을 핵 무장하는 것은 시급한 사업이다. 그리고 더 많은 수중 수상 세력을 전술 핵무기로 무장시킬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는 상당히 자연스럽다라고 봐져요. 좀 전에 이제 38 롤스의 의견에 반박하면서 드린 말씀하고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거고, 특히 미국의 엄청나게 적대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나라는 미국의 침공에 뭐 경제제재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미국의 침공에 대한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육상에서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해상으로 그걸 전파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북한의 핵심 5대 과업이라는 건데,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죠.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핵탄두 등 ICBM 고도화, 극초음속 미사일 이제 된 것 같고, 초대형 핵탄두 등 ICBM 고도화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화성 18호라는 측면에서 고체 로켓을 하면서 고도화된 부분이 있고, 핵탄두에 안에 들어가는 개별 진위 탄두들을 고도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중이든지 아니면 바깥 기술을 이용해서 기본은 돼 있든지 이런 정도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그 밑에 핵 잠수함 SLBM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가 저는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번에 진수식한 것처럼 기존 디젤 잠수함을 개량해서 기존 육상에서 쓰던 단거리 내지는 중거리 전술탄도탄 하고 순항 미사일 다 핵무장이 가능하죠. 그걸 넣는 걸로 1단계로 했다. 그 다음은 이 사람들도 원하는 것처럼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화성 18호를 이제 잠수함용으로 개량을 해서 미국에 대한 억제력까지 갖춘 잠수함, 핵 추진이 돼야 된다. 생존성이 극대화되는. 자,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은 그 중간 단계급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 중간 단계급이 주는 혜택은 지역적 억제력 정도는 가진다. 기존 육상에서 분명히 한 단계 첨을 더 만들었다. 거기다가 핵 추진으로 해서 대륙간 탄도탄을 넣을 수 있으면은 그거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는 거죠. 현재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그게 극단이죠. 요 밑에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도 있네요. 자, 그랬기 때문에 그럼 저 위에 언급드렸던 초대형 핵탄두 등 ICBM 고도화 저 부분은 됐다고 봐야 돼요. 화성 18호가 나옴으로써 고체 로켓,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요거는 유도 기술이죠. 탄두를 소형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아까도 그림에서 보셨잖아요. 그다음 군 정찰 위성, 요거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2번 실패했죠, 연달아서. 예, 예. 자,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 큰 맥락이 있어요. 더 큰 맥락이. 지금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다룬 건데 9월 5일 날 이런 기사가 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을 만난다. 지금 러시아가 미국과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긴장이 고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폭발할 수도 있고 반면에 협상으로 돌변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그만큼 응축되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동방 포럼에서 만나는 지금 날짜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도 있다. 이 중대한 시점에 김정은을 만난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방장관 쇼이구의 말을 빌려서 북중러 합동 군사 훈련을 하려고 한다. 그들도 군사 동맹 체계를 강화시키려고 한다. 즉 이렇게 되면은 북미 이런 협상의 계제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제2의 냉전 비슷하게 된다. 즉 동북아에서는 한중일로 가르고 이쪽으로는 북중러가 강한 선을 구축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남한의 핵무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남한의 긴장은 고조되는 것이고 전 세계에는 전쟁의 위협에 빠지는 거고 되게 왜곡된 상태가 되는 거죠. 예전에 1980년대까지 있었던 그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거죠. 빨간색, 파란색 갈라서 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 체제가 지금 글로벌 경제가 된 지가 옛날인데 시장이 더 없어서 안달이 됐는데 위기가 왔는데 그것을 반으로 쪼개놓는다? 그러면 전 지구적 인류의 퇴보라고 봐요.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로 가는 거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만 가지고도 각국에서 전부 다 자기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자기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상당히 과격한 정책을 꺼내드는 정권들이 여기저기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런데 세계가 절반으로 딱 쪼개져서 단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미국이 나머지 절반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 정말 전쟁이에요. 세계전쟁. 한쪽을 먹어야만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타협을 해야 되거나. 이제 중차대한 지금 순간에 지금 지금 봉착해 있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만난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 언론에서는 북중러 합동 군사훈련 이야기가 나온다. 되게 자연스러운 사안의 전개죠. 그래서 이 미팅을 앞두고 북한이 이번에 잠수함을 공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맥락이 맞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만나기 전에, 푸틴을 만나기 전에 북한이 어떤 카드를 하나 꺼냈다. 아주 단순하게 상상을 해보자면 38 롤스식 말고 러시아가 핵심 기술들을 이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도록 또는 그들이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도록 북한을 지원해 온 게 러시아라면은 이번 같은 기회에 북한은 더 많은 기술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거. 그게 지금 현재의 구도가 계속 흘러간다면은 러시아한테 유리한 거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간다면은 미국은 우리 남한을 본인들이 최전방으로 삼아서 강력한 무장을 그들이 필요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되면 우리 한반도에는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한반도가 조종자 역할이 지금 사라질 수도 있는 순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그래서 양쪽이 커다란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해요.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이기도 해요. 근데 미국도 알고 러시아, 중국도 알죠. 이 상황으로 전 세계가 두 쪽이 나면은 전 인류는 퇴행을 한다. 전쟁을 통해서 누구 하나 상대방을
없애버릴 때까지. 예. 사실 여태까지 역사의 반복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죠. 전 인류가. 예. 한반도가 평화롭게 재결합되는 이런 것은 물거품 되겠죠. 전쟁터가 안 되면 다행이죠. 자, 오늘 이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